1월 30일 상록구청 상록홀에서 안산 먹거리 종합계획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지는 시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먹거리 선순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자원화 이게 이제 선순환되게 돌아가면 인구 구조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이슈,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안산은 먹거리 관점에서 보면요, 생산 능력, 공급 능력이 없는 지역입니다. 경기도 전체 학교급식에서 남는 잔반을 매년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열심히 버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굶고 있는 게 세계 우리 인류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청하신 것이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례 중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가 예비식 기부 사업이고, 또 하나가 고등급식, 고등농산물 공동구매 사업에 대해서 요청하시는데, 앞서서 그 세 분의 이제 그 발제가 있으셨죠. 지금 현재 안산시의 먹거리 계획을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계신 길청순 이사장님의 이제 그 발제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이제 수원과 그다음에 시흥의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안산시는 시민사회 진영에서의 활동은 굉장히 활발한 데 비해서 먹거리를 매개로 한 시민사회 진영과 그다음에 관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협치의 내용은 이제 다소 조금 이제 좀 부진한 면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이제 귀한 자리가 이제 마련된 만큼 오늘의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또 지혜를 모은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을 갖고 이제 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 시민회는 시민의 귀와 입과 눈이돼서 안산시의 모든 부분을 안산의 정책 제안도 하고, 또 마음대로의 그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여러분 시민단체의 대표입니다. 여기까지 2019년 동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에 푸드플랜 관련해서 5번의 세미나와 조례를 통과되면은 150억을 준다고 어드문이 제안해서 저희가 5번의 저희 시민회에서 5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또 조례도 대한민국 가장 잘된 전라북도의 완주, 전주의 조례를 가지고 시의회에다가 전달돼서 안 돼가지고 그 담당 의원은 제가 SNS 현상에서 이런 시운이 있어서 우리가 안에 발전하겠는지 라고 질책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에 관련해서 전화를 하니 회장님이 저를 씹었는데 도와주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코리라고 하면서 담당 지역위원장을 해가지고 당신 공천만 주면은 다음 국회는 못 올 것이다 해서 그 모든 바를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 길 이사장님이 정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안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수 있습니다. 전국에 모인 안산 모여서 원주민이 1.8%도 안 되다 보니 굉장히 행정관청은 이러기도 어렵고 이 정도로 이롭지 않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 엄청 낮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공이 안전과 환경입니다. 그래서 먹거리나 안전을 키워를 가지고 안산의 여러분들의 식생활을 개선해서 명품 도시 만들어야겠다고 선봉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달에 다행히 조례 통과돼서 2013년 3월 달에 시에서 한 9,500 정도의 용역 조사를 오늘 온 것입니다. 아마 이 용역사 거기까지 아마 용역업체에서 엄청 고심이라고 생각 들어요. 공무원이 오시지만 자발적 이 사업이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대한민국의 DNA가 약간의 그 채찍과 당근을 가해서 해야 되지, 자발적 아니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행정이 좀 앞장서면 좋은데, 행정은 지금까지 특별도시다, 특별법이 맞는 도시다 보니까
피동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아닌 걸 저도 공직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이 먼저 선박에 있으면은 엄청 좋지 않을까 하더라서 이 사업은 6차 산업입니다. 융복합 사업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농업 정책과에서 하니까 1차 산업하면 안 돼. 1차 산업 생각하면 그냥 오산이에요. 6차 산업 부분에서 여기가 되면 안전목표에 플러스 일자리와 그 안산시의 퀄리티가 증가하는데 그걸 모르고 아마 우리 농업 정책과에서 이런 게 무척 어렵지 않나 생각 들어요. 중간 평가 때 분이 가장 소외된 과의 담당 과장만 몇 분 오시도록 하더라고요. 오늘은 다행히 많이 50명은 참석한 줄 알았는데 지금 다 그거 가시고 농업기술센터 소 직원들 몇몇 하고 일부 직원만 남은 것 같아서요. 무척 아쉬운 것 같고 그래서 이 교육은 이 공청회는 시장이 참석해야 되고 간부가 참석한다고 생각 들어요. 이게 듣고 혼자 끝날 게 아니라 시장이 관심사 가야 하는데 시장의 공약 사업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이. 근데 시장님이 한 번도 참석 안 부분에서는 아마 제가 평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것은 우리 시민의 권리 회복과 생명 보존과 또 탄소 중립과 모든 복합적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일을 감당하자고 할 것을 다짐하는 바면서 다음 이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먹거리 종합전략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먹거리 생산이라고 하는 농업과 관련해서만 국한해서 본다면 굉장히 이 본래 어떤 그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그 방향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협소한 해석이다. 좀 더 넓게 이 먹거리의 문제를 또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연결지어서 또 고민이 또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거리 계획하면 지금 본격적으로 2018년 시작된 이후에 서울시가 201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6년, 7년 됐거든요. 그럼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렵다. 왜 해야지? 기존 정책과 뭐가 달라?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그런 이유는 먹거리 계획 자체, 이 계획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다라는 것 그리고 로컬 푸드 정책과 되게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 또는 기존의 농립사업과 차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통합급식 지원센터처럼 이런 지원 조직은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민관 협치에 대해서 우리가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굉장히 거부감이 많은 것도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 기존 관련 주체들도 먹거리 관련된 주체들이 많은데 모두가 일심동체가 돼서 관심 가지고 참여해 줬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 때문에 지난 한 6년, 7년 제가 전국적으로도 다른 지자체 돌다 보니까 먹거리 계획 또는 푸드 플랜을 바라보는 많은 시각과 평가들이 좀 이런 점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길청수 이사장이 기본 발제를 하고 전략과제를 제출했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이미 전국적으로 139개 지자체 정도가 먹거리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는데 문제 실행을 잘할 수 있는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보고서가 캐비넷 안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좋은 보고서 중에 정책이 실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강조되고 있는 먹거리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는 너무나 중요하더라. 왜냐면 있어야지 뭐라도 하니까. 그리고 먹거리위원회가 지금 거버넌스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안산시가 먹거리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하면 현재 22명 정도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먹거리위원회가 좀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분과하는 활동을 하려면 위원회 역량도 높이고 위원회를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니까 먹거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거에 대한 정말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실행 조직이 너무 중요하더라. 이게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현재 안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역할을 확대하든 아니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만들든 어떤 형태든 실행 조직으로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 조직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것이 실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행정의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더라.
하고자 해야 뭐가 되는데 일단 시장님이 관심 있으셔야 되고 관계부서가 우리가 뭘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좋은 정책도 의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행정의 의지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했고 특히 민간의 역량을 높여서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먹거리 의식을 높이고 먹거리 시민을 양성해야지만이 이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참여와 자발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먹거리 시민을 양성하고 민간의 역량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더라라는 거고 마지막에 또 한 번 강조하자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서 꼭 초기부터 고민하고 지역사회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이제 큰 타이틀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실행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지금 박미진 센터장님 위원님께서 나름의 어떤 그 제안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전담 부서의 설치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 안산시에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 기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어떤 그 내용 속에서는 이제 좀 그런 것이 이제 언급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아니다라면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같은 나름의 이제 그 허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상,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뭔가 안산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고민들이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길청손 지사장님 이제 이사장님이죠. 지사장님이 아니라 이사장님 이제 그 발표 속에 이른바 이제 그 지역 먹거리 지수와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이제 그 이야기하셨었는데 그 평가 속에서 본다면 이른바 이제 그 자치단체 장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이제 또 중요한 포션을 갖다 또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름 이제 그 중간 지원 조직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역할이라고 하는 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구체화돼서 나타나야지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생협과 도시농업연대, 그다음에 소비자단체 2군데와 환경단체, 그다음에 저희 경실련 해서 7개 단체가 묶여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사실 그 지난 지자체 선거 때 그 각 시장 후보들에게 먹거리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조금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이제 먹거리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쭉 활동을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실은 이 먹거리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활동한 지는 저희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우선 이제 2019년도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를 구성했을 당시부터 저희 지역에서는 먹거리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행정의 먹거리 기본계획과 조례 이제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제안하는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지난 지자체 선거 때 이민근 시장님께서 제안을 받아주셨고 그거를 정책으로 지금 이제 수립을 해주셔서 오늘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랜 시기 동안 먹거리와 관련해서 내지는 식생활 교육과 관련해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서 저희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생각지도 못한 그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용역비가 처음에는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의지로 나중에 이제 추경에서 반영이 돼서 오늘 이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졌었는데요. 우선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정책 협약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민근 시장님하고 했었던 내용은 오늘 이런 것과 같은 먹거리 푸드 플랜에 대한 것들을 제안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 보장에 대한 기본 조례를 이제 제정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 먹거리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먹거리, 이제 김청순 이사장님께서 제안해주신 실행체계 구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먹거리위원회가 먹거리 정책 제안 및 결정, 그 다음에 먹거리 정책 성과 모니터링, 분과위원회별 협의구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이고,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한다거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민간하고의 그런 어떤 논의기구라던가 간담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행정에서 조금 일방적으로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저희가 그 제안했었던 내용이 안산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도 그때 같이 제안을 조금 드렸었는데요. 사실 안산에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식생활 교육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서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조차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해 오다가 얼마 전부터 저희가 이제 이번에 먹거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타 시군의 사례들을 열심히 이제 청취하러도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시흥시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오늘 발표 자료로까지 해주시면서 이후에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역할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사실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료에서는 저는 조금 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내용 하나하나가 안산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저력을 서로가 이제 또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다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먹거리 관련된 조례가 2017년도에 만들어졌고 먹거리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지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이제 관련된 이제 먹거리 기본 조례가 이제 많이 만들어졌는데 2022년도에 안산시에서도 이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안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가 아니라 안산시 먹거리 계획 기본 조례로 되어져 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진 조례가 아니라 계획이 중심이 되어진 조례여서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빨리 가능하면은 이 개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이 위원회 숫자가 20명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기회라든지 임시회,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이제 좀 조례에 좀 담겨지면 나름 이제 제도화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어떤 그 활동하고 이제 또 연결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여기 와서 제가 이제 1년이 좀 넘었지만은 그 시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 저기 자세히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잘 알 거니까 안산의 농업이라는 것이, 안산의 도시 자체가 사실은 2차 산업 중심의 도시거든요. 최근에 이제 3차 산업 중심.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경제적인 창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미약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수원시나 그다음에 시흥시가 와서 우수 사례 발표를 했지만은 사실 안산시에서 농업 분야는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다른 시에 가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또 다른 분야, 뭐 외국인 정책 부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산시 행정이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오늘 토론을 주재하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을 가버넌스로 이해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것은 안산시의 먹거리 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지지도가 낮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안산시 행정기관의 책임뿐만 아니고 사실은 안산에 있는 가버넌스 체제에 관련된 사람들의 다 공동의 책임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와서 여기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조례 태산부터 시작해서 이 먹거리 계획부터 해서 공무원들의 내면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타율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이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가 12개가 넘어요. 야근도 제일 많이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의 이 먹거리 계획 자체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7번째나 8번째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양반한테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것이
우리 목표가 너무 낮다, 수준이 낮다 그런 부분이 아닌 거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고 지지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조례 부분도 저기 했지만은 사실 그 부분 조례 자체도 제 기억으로는 그걸 시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 발의 조례로 했던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의원 발의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 안에 보면 이제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이 조례가 있으면은 계획을 당연히 세야 되고 그러면 용역 부산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는 사실은 그 길 이사장님한테 되게 감사하고 또 고맙고 미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부서간의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 정책 대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도 다른 분야 용역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정리도 잘하시고 그다음 대안도 잘하시고 또 심지어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설득력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탁월하셔요. 없는 자료를 만들어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비 자체가 저희들이 많이 드린 것도 아닌 부분들이 했던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오늘 이제 아까도 했지만 제가 오늘 많이 들으려고 했지만 또 마이크를 잡은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안산시 농업기술에서 체제하는 먹거리 계획 가지고만 안산수시의 먹거리 정책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안산의 그 도시의 수준을 높이려고 했을 때는 저 먹거리 적어도 비전이 없다는 것은 좀 약간 창피한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늦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저뿐만 아니고 지금 담당하시는 부서장님들이나 아니면 책임자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 계획을 진행해 오면서 굉장히 내면화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아마 3월쯤은 최종안이 나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마 아까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은 실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의 행정 여건 자체가 현재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자원의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의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농업 분야에 투자하는 부분이 결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그 자리에 앉은 전문가분들과 또 시민운동 하신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건의사항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해서 2023년도 지역 먹거리 지수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경기도에서 A를 받은 데가 화성이고요. 그리고 B를 받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시흥입니다. 네. 그리고 안산은 수원하고 같이 C. 그나마 이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유냉장고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수원도 C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진짜 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총의를 모아서 뭐 조금 이렇게 편안한 말로 한다면 시장님도 좀 압박을 해서 좀 더 이 먹거리 계획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과 관련된 행재정적인 그다음에 전담부서의 설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도록 이렇게 좀 하는 이제 그런 자리가 또 됐으면 또 좋을 듯 싶습니다. 안산시 먹거리 종합계획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먹거리를 매개로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고민도 굉장히 계속 해왔었던 부분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이게 발이 잘 안 띄어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잘 이렇게 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좀 한 걸음 뛸 수 있는 그 구조를 또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일종의 제도하고 또 중간 지원 조직이고 거버넌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오늘 다 이야기가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산시청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나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해도 되겠죠? 예. 예, 그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